위아더 월드를 하던 국가들이 대립을 해요.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정권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 우선시 투자가 되고 있는 게 무기예요, 무기. 근데 B급 무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가성비. 국내 방산주들이 그냥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요,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올해까지는 좀 힘들겠다. 지금의 투자 관점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탈세계화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탈세계화. 이 탈세계화를 여러분들이 중앙에 빡 박아놓고 여기서 이제 마인드맵을 좀 그려 나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투자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탈세계화에 그러면 또 다른 투자 관점이 또 뭐가 있느냐? We are the world.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We are the world를 하던 국가들이 발음 좋은데요? 이제 대립을 해요. 싸운다라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도 안정권이 아닙니다, 절대. 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지 종전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친한 게 또 북한이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또 주요 요충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 방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에서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맞았거든요. 아프거든요. 실제 맞았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바로 그 옆집 사는 국가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옆집이 당했대. 어떡해. 야, 우리도 어떻게 당장에 시칼이라도 꺼내와. 당장에 어디 가서 총 좀 구해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또 우선시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이 무기예요. 무기. 방산입니다. 방산. 과거는 이 세계화 때는 무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손잡고 맞아요. 잘 지내고 있는데 배신이야? 뒤통수야? 무기를 산다고? 왜? 음. 너네 또 누구 공격하려고 그래? 맞아. 안 좋게 봤거든. 무기에 이 방산 쪽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방산주를 사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인식이 바뀐 거죠. 몇 달 사이면 바뀌었어요, 진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가 그냥 막 공행진을 해요. 왜? 지금 무기를 사는 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을, 나의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하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야, 이게 살기 위한 키다 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산에 대한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탈세계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혹여라도 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벌어지는 미중 분쟁에 있어서 혹시라도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력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방산주가 더 힘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또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또 대만 가지고 또 왔다 갔다 미국이랑 중국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너무 가깝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역시도 이게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사실 또 방산 쪽에 또 기회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방산하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내수 쪽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왕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일단 우리의 힘을 키우자라는 이제 취지로 계속해서 커져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출길이 확 열린 겁니다. 당장에 우리는 평화주의자였어 했던 국가들이 이제 그냥 뒤통수 맞은 거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당장에 지금 필요한 어떻게 무기 좀 구해와 봐봐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국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기를 사와야 돼. 근데 최고급의 좋은 무기를 구해올까요? 일단은 싸더라도 많이 사올까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죠. 왜냐면 일단 나는 당장에 무기가 많지가 않아. 좋은 무기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일단 돈을 써야 돼. 일단 지금 살고 봐야 돼. 조금 덜 B급이라도 A급의 돈을 쓰다기보다는 B급의 돈을 좀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갑자기 돈을 또 막 그렇게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막 그래도 하던 게 있는데. 네. 근데 그 B급 무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가성비. 네, 가성비입니다. 갓성비. 네, 갓성비.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주문량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지금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의 주요 요충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폴란드에서 폴란드.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충지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또 소문이 나겠지. 야야야 저기서 내가 갓성비 야 장난 아니야. 야, 저기
하면서 이제 좀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유럽발 추가적인 수출을 기대를 하면서 국내 방산주들의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 국내 방산주들이 그냥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요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주. 그렇죠. 누리호. 최근에 달 탐사선. 그래서 최근에 그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요 방산업체인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 누리호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존의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방산주를 우리가 과연 과거처럼 안 좋게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좀 변화시켜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죠. 근데 그만큼 최근에 단계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멋모르고 따라잡다가는 이미 지금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태워주세요 하고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뒤에 연료에 불타요. 손 타버립니다. 안 돼요. 다시 한번 땅에 이륙했다가 재차 이제 다시 2차 발사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보이면 그럴 때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야, 이게 방산주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생존과도 결부되어 있지만 우주라는 미래와도 결부되어 있네요. 생존과 미래. 현재와 미래가 다 현재와 미래. 고루 갖춰져 있는 산업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올라가 있어서 보시다가 목 빠집니다. 이거 방산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저도 원래 방산주를 안 좋게 봤었던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방산주 투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네. 또 미래에 또 그 우주가 또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아무래도 우리나라 하면 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이 워낙 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여전히 삼성전자 진짜 몇만 전자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이닉스라도 살까요? 뭐 이런 반도체 관련 또 질문들도 많으신데 사실 반도체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올해까지는 좀 힘들겠다. 올해는 힘들다. 네.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또 가장 주요 고객사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큰 게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탈세계화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큰 고객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금 닥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와. 뭘로 압박하고 있냐면 칩4 동맹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칩4 동맹이라는 게 사실 왜 나온 거냐면 사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근데 원래 반도체를 그냥 자국에서 다 만들어서 팔고까지 다 했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접어들면서 반도체를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모든 거를 다 총괄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이제 앞장섰었는데 종합 반도체 회사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분야로 쪼갠 거죠. 설계 파트, 생산 파트, 그다음에 검사 조립 파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부장까지 한다면 미국이 아무래도 설계, 그 다음에 소부장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생산 쪽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생산을 좀 강구하고 있었는데 생산이 코로나 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생산 쪽을 당장에 우리가 하기에는 기술적인 격차도 있고 이걸 공장을 늘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일단 지금 당장 생산을 잘하는 내랑 손을 잡자. 전 세계에서 생산 제일 잘하는 기업 대만의 TSMC, 그 다음 잘하는 기업 우리나라 삼성전자. 손을 뻗은 겁니다. 그게 칩4 동맹이에요. 우리나라랑 같이 하자.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생산 같이 하자. 너네한테 세금 감면해줄게. 너네한테 좀 지원해줄게. 같이 하자. 꼬드긴 겁니다. 대만은 이미 콜했어요. 일본도 콜했습니다. 일본은 뭐의 강국인데 소부장 강국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이제 선택권이 주신 거죠. 골치가 아파요 지금. 당장에 중국이라는 큰 고객사를 미국 손을 잡으면 아무래도 놓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또 미국의 손을 안 잡자니 혼자 소외되는 느낌. 진퇴양난이네. 네, 진퇴양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 결정이 되기 전부터 되고 난 이후로도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 번에 그 전환기에 따른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고객사를 잃고 새로운 고객사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갈아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마냥 좋게 볼 만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직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당장에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당장에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IT 기기에 돈을 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폴더블폰. 이거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내가 굳이 핸드폰 바꿀 타이밍이 아닌데 바꾸는 데 돈을 쓴다? 또는 내가 뭐 당장에 지금 TV, 가전 이쪽에다 돈을 쓴다? 쉽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IT에 대한 수요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사를 바꿔야 되는 전환기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반도체 힘들다.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칩4에 어찌됐든 가입을 한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자 기존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만약에 칩4 동맹이 찍어 누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쉽진 않죠. 쉽진 않아서 반도체 그래도 결국 상승 사이클 올 건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제가 태조이방원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증권가에서 반도체를 안 좋게 얘기하는 측면이 잘 없거든요. 웬만하면 유망산업에 꼭 들어가는 게 반도체예요. 근데 이번엔 안 넣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넣었어요. 근데 올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내년을 보고.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동맹을 가입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거죠. 근데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 동맹에 가입하겠다 하면은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미국에다가 생산 설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이득을 보니까. 그러면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는 부분은 누구에게 기회가 오냐면 장비업체 기회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동맹 자체가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 포커싱을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생산 설비,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숍을 차려요. 커피숍을 딱 프랜차이즈로 차렸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커피숍에 들여놔야 되는 게 뭐예요? 커피 머신기입니다. 머신기. 맞네요. 공장 입장에서도 가장 우선시 들여놔야 되는 건 뭐냐면 장비요, 장비.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찍어 만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에 쓰여지는 주요 장비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부터는 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때문에 탈세계화 때문에 중국 역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받아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존의 중국은 누구보다 또 반도체 굴기, 자체 굴기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빠바방게 만든 국가였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생산을 도맡아 했었던 삼성과 대만, 중국에게 손을 떨군다.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그쵸. 또 자체 생산 설비 늘려야 돼요. 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네, 결국엔 또 장비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장비 없이 내가 반도체 못 만들어 할 수 있을 만한 갑의 위치에 있는 장비주들, 대표적으로 해외에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냥 10명이 줄 서던 거 20명, 30명 설 수 있기 때문에.